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709페이지 제2항 대통령에 관한 보였습니다. 사마에럴 TV 7챗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국가수호 통일에 관한 권한. 대통령의 국가수호 통일에 관한 권한은 위에서 본 대로 의무이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국가수호 통일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가 위기 시에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능력, 처분을 바라는 권한, 계엄선포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또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의 회의에 참여할 권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참여할 권한 등을 가진다. 로마자 2번 국가대표, 외교에 관한 권한. 1번의 국가대표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다른 단체는 국가단체 등을 승인한다. 2번의 조약 체결 비준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는 조약의 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중요 조약일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3번에 외교사절의 심의, 접수 또는 파견의 권한.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심의, 접수 또는 파견하는 권한을 가진다. 710페이지 선전포고 강화권. 대통령은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진다. 선전포고란 외국과의 전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강화란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적국과의 합의를 말한다. 대통령의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선전포고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강화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 군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회의를 자문한다. 5번에 국군의 외국의 파견권. 대통령은 국제평화에 이바지할 목적 등으로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침략전쟁을 위한 파견은 금지된다. 파견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사전동의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통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해 불과하다고 보아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의 파견 결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대해 헌재는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회의 파견 동의는 그 대상이 대통령의 행위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대국민 관계에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 6번에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허용권.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 등을 위하여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11페이지 7번에 외교,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보위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국민투표 보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본다. 로마자 3번에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가진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공고권을 가지고서
헌법 개정 공포권을 가진다. 로마자 4번의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보유권. 대통령의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으로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보유권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보유권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보유권을 본다. 1번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보유권의 성격.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여 실시에 있어서 임의적인 성격을 가진다. 헌법 제130조 2항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다르다. 이번에 국민투표의 현실적 유형과 합헌적 유형. 역사적으로 국민투표의 현실적 유형으로 정책결정적 국민표결, 시민투표, 시민정책연계적 국민표결이 있다. 정책결정적 국민표결은 정책의 결정이 그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표결을 말한다. 반면 시민투표는 국가 원수나 집권자가 자신의 신임을 국민에게 묻기 위하여 712페이지 실시하는 국민투표를 말한다. 시민투표는 집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함량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이 둘의 결합한 시민, 정책 연계적 국민표결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정책을 집권자가 국민표결을 붙이면서 과결시 자신의 시임을 확인받은 것으로 표결시에는 시임이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하는 국민표결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합형이 적지 않다. 이 결합형은 시민 결부를 통한 압박으로 집권자의 의도에 따른 정책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결국 시민투표가 가지는 위험성과 문제점을 가진다.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로 시민 정책 연계적 국민표결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민투표뿐만 아니라 시민 정책 연계적 국민표결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도 같은 입장이다. 3번에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사유. 양가로 1번에 국민투표의 성격과 사유의 제한성.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민주제를 채택하는 헌법화에서 예외가 되므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유는 헌법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 양가로 2번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위에서 본 대로 국민투표 사유의 제한성에 따라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하나에 붙일 수 있다고 보고 보아야 한다. 기타라고 하였다 하여 예시로 보는 설이 있으나 외교, 국방, 통일 영역 외에 다른 영역도 어디까지나 국가안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국가안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제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양으로 3번의 시민투표, 시민, 정책 연계적 국민투표의 부정. 따라서 시민을 묻는 것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유가 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도 713페이지 중요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시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통령의 재심이나 정책 연계적 시민을 묻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4번에 국민투표 입법 등의 인정 여부.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가 없지 않으나 국민투표 사유는 헌법의 예외에 대한 근거가
공문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화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이 아닌 제72조의 공문투표로 헌법 개정을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논의되나 이는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물론이고 헌법 제130조 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역시 부정된다. 4번에 부위의 재량성 문제.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문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부위의 재량을 가지는지 논의된다. 헌재는 헌법 제72조가 대통령에게 공문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위사항, 설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공문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본다. 대통령이 부여하면서 내세운 실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5번에 국민투표의 방지, 방법과 절차. 대통령의 국민투표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안의 개시, 국민투표운동, 투표, 개표, 결과의 공표, 대통령 국무위원장에 대한 통보 등은 절차와 국민투표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국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가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6번에 국민투표 결과의 효력과 한계. 학설은 구속설과 임의설이 대립된다. 헌법 제72조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714페이지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일단 실시하여 나온 국민투표의 결과는 국민의 의사와 직접적 표현이므로 구속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국민투표 사유가 한정적이라는 점, 시민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가 있다. 사실 정책 결정으로서 국민표결의 일도 양단 표결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힘들고 선정적 내지 여론조작적인 분위기에 이끌려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표지 정치를 보완하는 선에서 받아들여진 직전인지로서 국민투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